주셨고요. 아마 지금 뭐 좀 약간 몇 가지 파격적인 제안도 해주셨는데 이제 대의원 선출을 직선제로 일부 하자. 또 표결할 때 실명제로 하고 또 대의원 수를 대폭 확대해서 어떤 여성 또는 청년들을 위한 직역 대표 대의원들을 좀 더 늘리자. 또 이제 또 현실적으로는 그런 토론의 기회를 많이 갖기 위해서 온라인 토론방을 개설해서 기차표 때문에 빨리 끝내는 그런 일이 좀 없게 하자는 어떤 좋은 제안도 해주셨고요. 이번 차례는 세 번째로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청년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의 순서입니다. 우리 김종근 위원장님은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을 2012년도에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오늘 발표는 젊은 치과의사들과 대의원 제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근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행 대의원 제도에 대한 고찰을 먼저 해보고 타 협회나 정당의 대의원 구성을 통해서 청년들이 대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비리나 제도적 어떤 바탕,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현재 대의원 총회의 투표 방식에 대해서 기명과 무기명 중에 어떠한 방식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우리 치과의사들의 미래를 밝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치과의사 입장에서 바라본 현행 대의원 제도에 대한 고찰입니다. 먼저 청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전적인 의미로 청년은 20에서 30살 안팎에 있는 젊은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청년 내일체육공제에서 청년에 대한 기준은 만 15세에서 34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좀 익숙하진 않지만 만 18세에서 34세로 되어 있고요. 유일하게 법 중에서 청년에 대한 아이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우리나라의 유일한 특별법이 있는데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에 보시면 청년의 정의가 만 15세에서 29세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준이 매우 다 다르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통신비 지원을 2만 원씩 해줬는데 여기서 청년들의 지원 기준이 노인도 물론 지원이 되고 있지만 만 16세에서 34세로 결국 정부도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거는 청년의 사전적 정의에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한참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정의도 있거든요. 저 정의로 본다면 저도 저 정부의 기준에 부합되진 않지만 신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도 한참 무르익은 시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청년의 기준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넓은 의미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치과의사가 개원의 공직으로 진출하는 시기까지의 기간이 학교에서 보통 6년에서 8년, 그리고 수련을 하게 되면 4년, 그리고 또 군대를 이제 공부이나 군관을 갔을 때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커리어의 시작이 일반적인 사회로 진출하는 사람들보다 2년 내지는 길게는 9년까지 좀 늦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청년의 기준은 좀 넓게 40세 정도로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준을 갖고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역대 대의원 수의 개정 내역은 이미 앞에 발표 자리에서 몇 차례 반복됐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포인트는 회원당 10명의 기준으로 대의원제가 시작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회원당 10명의 기준으로 대의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제 회원수 대비 대의원의 수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시점에 20명당 1명으로 기준을 변화를 주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대의원의 수가 그 다음에 150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의 숫자가 끊임없이 증가하면서 대의원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30명당 1명으로 기준이 바뀌게 되고 이게 87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대의원의 수가 280에서 231명으로 줄게 됩니다.
1993년도에 면허 발급된 우리 치과의사의 수가 11,438명인데 이때 당시에 대의원의 수가 331명이고 대의원의 수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 총회 장소의 선정, 서로 의견의 교환의 어려움 때문에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어떤 대의원의 기준이 되는 201명의 고정으로 이 당시에 정관이 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에 김재영 전 회장님과 김영수 전 의장님 당시 총회에서 여성과 젊은 회원의 회무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현재의 기준이 211명으로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 면허 발급, 93년도에 면허 발급된 숫자가 11,430, 이 당시에도 대의원의 숫자가 300명, 200명 남짓이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 2020년 4월 28일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면허가 발급된 치과의사의 수는 32,000명이 넘고요. 그 중에서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투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원의 수는 15,686명입니다. 대의원의 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몇 차례 반복된 자료니까 짧게 청년 쪽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행 대의원 제도에서 청년으로 할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대한공중보건의협회장, 그러니까 공보위 부분 쪽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대의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의협회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분께서 공직지구에 할당된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청년의 비중이 한 5명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가 20년도의 지구별 대의원 수의 변화를 보시면 사실 그렇게 지구별 회원의 대의원의 수에 큰 변화는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2011년 4월에 그 당시 기준으로 40세 미만의 청년 대의원의 수는 7명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를 기점으로 청년에 할당된 대의원의 수가 2명이 늘어났을 텐데 2020년 4월 현재 청년 대의원의 수는 10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012년도에 늘어난 숫자의 반영 외에 특별한 증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대의원의 진출이 막혀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도표로 보시면 과거와 현재 사이에 이 40세 미만의 대의원의 진출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치상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한 확인을 할 때 분명히 숫자가 적은 건 사실이고요. 40세 미만과 40세 이상의 회원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전체 총 치과의사의 숫자에 대비해서 40세 미만의 수는 27.3%에 달하고요. 이 중에 협회에 가입된 수 비율은 81%와 19%로 나뉘게 되고요. 회비를 내는 투표에 권리가 있는 회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가입된 숫자가 거의 유사합니다. 19%의 40세 미만의 회원이 있고요. 그리고 81%의 40세 이상의 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의원의 수 대비 회비를 납부한 수의 비율로 보신다면 40세 미만의 대의원의 진출은 약간 제한적이다. 좀 길이 막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고민을 갖게 합니다. 타 협회와 정당의 대의원 구성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대의원의 수는 250명이고요. 면허 숫자 대비 취업과 비교한다면 우리 협회보다 대의원의 수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은 고정대의원과 비례대의원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청년의 포션이 전공의와 공보의 협의회가 있고요. 대의원 정수 100분의 10, 약 25명이 여기에 배정이 된다고 보는데 5개의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10명 미만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면허 보유 숫자 대비 대의원의 수가 우리 협회나 의협보다는 많은 편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빨간 표시되는 이 부분은 본회 임원이나 지부의 회장, 부회장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부도 하나의 큰 넓은 의미의 행정부의 의미로 본다면 입법부와 완벽한 분리를 통해서 좀 더 엄격한 그런 이
감시, 그 다음에 최고 결정기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년 쪽 파트에서는 대한공중보건의협회 회장과 부회장, 간호사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취업과 비교한다면 사실 이제 청년에 대한 배려는 취업이 그나마 더 그래도 선진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 정관의 내용이 사실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고 각 협회별로 정관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는 좀 예전보다는 적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여기는 이제 면허 보유 숫자 대비 대의원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100명당 1인의 대의원의 수를 비례적으로 산출하고 있어서 고정식으로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의 수가 합쳐져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대의원을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큰 표로 보신다면 대의원의 수는 다음과 같고요. 면허를 보유한 실질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를 보유한 숫자로 비율을 정했을 때 총 회원 대비 대의원의 수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대의원의 수가 적다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따 나오게 될 정당의 대의원의 수와 비교한다면 전체적으로 의료인 단체의 대의원의 수는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에 할당된 부분에 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취업과 의협 쪽에 이 정책이 비슷하고요. 아무래도 이 구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까지 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그래도 우리 취업의 대의원 총회에서 이 여성에 대한 비율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다른 협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이 더불어민주당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8년도 기준으로 전체의 대의원의 숫자는 15,000명이 넘고요. 회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의 수는 7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서 비율을 산출해보면 당원 45명당 대의원이 1명인데 이거는 대부분 다른 정당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할당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정관은 잡혀 있는데 실제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렇게 100분의 30까지 되지 못하고요. 최근 제가 기사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기준 또한 45세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35세, 29세, 45세 이런 식으로 매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나 선거철이 됐을 때 사람을 운용하는 방식 때문에 차이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2016년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대의원 1명당 당원의 숫자는 거의 비슷하고요. 청년의 비율을 여성과 청년에 대한 배려가 정책적으로 정관에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실제로 이 비율에 미치지는 못하고요. 원칙상으로는 45세 미만의 당원이 대의원 중에서 20에서 40%가 포함되게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대의원 총회의 투표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의 대의원 총회의 투표 방식은 전자투표 방식의 무기명 투표입니다. 제가 어떤 사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자료 중에서 무기명 투표가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한 내용들을 검색해 봤는데요. 실제로 장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고요. 일단 써져 있는 내용들은 제가 다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했을 때 기명으로 하는 경우보다 이 대의원의 스스로의 어떤 자체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명으로 할 때는 방해받을 수 있다. 또 공개투표를 해서 나의 이름이 대의원의 이름이 공개됐을 때 사회적으로나 어떤 나의 지역, 직역, 단체에서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의원이 소신껏 공정한 표기를 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또 대의원이 총회에서 그냥 나의 지역구나 소속 단체에 그 의견만 그대로 반영하는 거수기는 아니다 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적혀진 이 내용들은 그대로 뒤집으면 모두 다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명으로 했을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기명으로 했을 때 자유스럽게 결정해서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을 남한테 오픈시키지 않아서 책임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공개투표를 해서 사회적 압력을 받기 쉽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비공개로 해서 사회적인 비판에서부터 자유스러워짐으로써, 우리 굳이 이제 정당으로 이야기한다면 나의 지역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소속 정당의 의견만 반영해서 이해관계가 얽힌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소신껏 공정한 표결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무기명으로 했을 때 소신껏을 할 수 있고 기명으로 하면 소신껏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도덕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의원은 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견만 반영하는 거수기가 아니다라고 이 무기명 투표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대의원이나 국회의원의 그 근본적인 헌법상의 명시된 취지는 자신의 지역구의 소속을 대표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무기명으로 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행해졌던 여러 가지 정당의 투표의 과정을 본다면, 무기명으로 함으로써 자기의 지역구의 이익을 대표한 게 아니라 소속 정당의 이익을 대표한 거수기고 오히려 반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의원 총회의 투표 방식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여성의 치과의사들의 대의원 진출이나 직선제 방식처럼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기명투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기명투표로 나아감으로써 대의원은 지역과 직능을 더 명확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회원들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2016년도에 이미 기명투표제를 실시해보자라는 의견이 상정된 적이 있었고, 이 당시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 표현 방식에 약간의 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안건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폐기된 적이 있었고요. 2017년도 대의원 총회에서 이 전년도의 폐기를 바탕으로 좀 더 명확한 표현을 바탕으로 안건을 상정했으나 대의원 총회에서 반대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의원 이러한 무기명 투표를 기명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정말로 우리의 의견이 이 3만 치과의사, 회비를 납부하는 권리가 있는 15,000명의 치과의사의 의견이 대의원 총회에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이겠죠. 만약 우리 치과의사들 32,000명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사실은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대의원제에서 우리가 많은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고 본다면 정말로 민의가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고, 2011년도에 앞선 자료에서 우리 발표한 자료에도 이미 나왔지만 실제로 3,850명에 달하는 치과의사가 여성의 비례대의원제를 찬성했지만 실제로 그 해에 대의원 총회에서는 부결됐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의 선거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열망으로 2013년도에 취업에서 2,62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었을 때 80%가 넘는 사람이 선거제도를 개선을 찬성했었고, 그 중에 77%가 직선제를 찬성했었지만 그 해 대의원제에서는 직선제는 부결됐었고요. 선거인잔대가 극적으로 통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표결 방식을 다른 정당이나 국회의 표결 방식을 참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국회의 표결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기명과 무기명으로 나눌 수가 있고, 국회의 표결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명의 전자투표 방식입니다. 이 크로스 보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어쩌면 대의원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치과의사의 대표로서 소속 지부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크로스 보팅을 명문화했는데, 이 크로스 보팅이 명문화됨으로써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명확하게 자기의 의사를 바깥쪽으로 표명하면서 대표성 있고 투명성 있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회에도. 전자투표의 방식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우리는 이름이 오픈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국회에서는 이름이 오픈되면서 전광판에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헌법에 명시된 대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리인이자 추가적으로 자율적인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기명이 그래서 무기명이 전혀 장점이 없어서 폐기되어야 할 그런 투표 방식은 전혀 아니고요. 활용되어지는 부분이 국회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참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행해지는 각종 선거, 또 법률안, 인사에 관한 안건, 따라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안입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의 그 마지막에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인 얘기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의원 총회는 명실상부한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의 뜻을 반영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를 다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대의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필요합니다. 청년치과의사들이 앞에서 표에서 보셨듯이 대의원으로 진출하는 길이 제한적인 게 사실이고요. 따라서 각 지부에서 청년 치과의사들을 추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제도권 속으로 젊은 청년 치과의사들을 편입함으로써 우리 선배님들이 가지고 오셨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올바른 이런 형성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투표 방식에서 우리 대의원 스스로가 여러 지부와 협의회의 대표이자 대리인임을 되새긴다면 기명으로 처리해서 대의원 스스로가 책임감 있는 목소리를 오히려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대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은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대한 인사나 대의원들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무기명 투표가 선택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